본인 꼰대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호의 심리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오늘은 저희가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 아닌가요? 오늘은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쏙 빠지시네요? 네, 저는 오늘 제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BBC에서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가 소개가 됐어요. 영국 BBC에서 한국의 꼰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타인이 항상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절 보시죠? 잘 이해했는지 궁금해서요. 잘 이해하셔야겠네요. 방금 본인 자기소개 당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네, 꼰대라는 걸 인정하신다는 말이신가요? 본인 꼰대신가요? 네. 인정했네요.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BC에서까지 소개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꼰대가 하는 행동 어떤 거죠? 뭐 흔히 뭐 TV나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꼰대, 뭐 칼퇴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갑자기 찔렸어. 전적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소문 났어요? 역시. 뭐 요즘 편한가 봐 이러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6시 땡 되면 가. 우리 때 안 그랬는데 맞아. 과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네가 뭔데. 그렇지. 우리 때는 야근을 열정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워라밸 한다고 애들이 막 6시에 가니까 꼰대신데요? 이게 꼰대라는 거죠?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술자리에서 좀 술 강요한다든지 이건 뭐 상상 아니더라도 그럼 연지인데? 우리 술 마실 때 연지가 마셔 부어라 마셔라 맞아, 막 이런 거 맞아. 하잖아요. 제가 언제요? 진절머리나 나같이 술 못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야, 폭력. 술 그래서 안 먹어요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술집 들어가면 무조건 괴짝 하나 달라고 한다고. 맞아요. 뭐 여튼 뭐 이런 일반적인 것부터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뭐 다양한 그런 꼰대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꼰대 꼭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외국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약간 수평적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그런 문화는 이제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연차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정모의 심리학은 꼰대가 없는 팀이네요. 수평적이니까. 그럼 제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이제? 반말해. 정말요? 알았어. 네. 오늘부터 수평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또 하나씩 고쳐나가는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안했습니다. 네. 네. 큰 그림 있었네요. 그럼요. 그럼 이 꼰대가 뭐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꼰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심리학 이론이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 나를 보고 말했는데 여기서 대답하지? 그럼 인지부조화가 뭔가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이제 포도나무에 걸린 포도를 보면서 이제 먹고 싶어서 이제 막 노력을 하죠. 점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이제 포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어차피 저 포도는 먹어도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솝우화 말고 일상생활에도 뭔가 예시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흡연자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가 그럼 연지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 온갖 거다 도박. 도박. 그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긴 하지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 이 현실과 몸에 나쁘다는 사실 이거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갖다 붙이게 돼요. 예를 들면 꼭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나는 다른 이유로 죽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 라든지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아니면 뭐 우리 삼촌은 담배를 평생 동안 피우셨는데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제3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이 인지부조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합리화는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방어기제 설명할 때도 나온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자신의 신념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제 그 괴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는다면 이제 그건 건강한 방식으로 적응을 한 거죠, 그 인지 부조화를. 근데 반면에 다른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면 사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인지 부조화는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잖아요. 환경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론이나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를 더 많이 먹을수록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더 듣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지 씨는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꼰대한테 꼰대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꼰대한테 내가 물어보면 실수했네. 그렇죠. 네, 그럼 모르죠. 어쨌든 그럼 본인 생각할 때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괴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꼰대가 된다면 내가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후세대를 좀 밀어줘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받아들이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꼰대가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가 주연을 한 번쯤 하잖아요. 아직 저는 없어요. 저도 아직 주연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주연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자리는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위치가 변하면서 거기에 오는 괴리감도 발생할 것 같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넘어갔을 때의 그 위치 변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꼰대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꼭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주연이 아니더라도 명품 조연들이 영화를 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주연한 다음에 명품 조연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의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에 집중하는 부분이 너무 있었다면 그걸 좀 내려두고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인생 희망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내려놓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슬프긴 한데 내려놓는 준비를 한다. 어쨌든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유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아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대단한 거죠. 우리는 꼭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이 영상도 찍었는데 평생 남을 건데 파이팅.